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기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65세 이상 성인 2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매년 4%씩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좀 어르신분들만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질환의 환자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이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노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이자 그 쓰임이 많은 무릎 관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탈이 많이 나는 관절이다. 무릎 관절은 기계로 따지면 회전부 마찰을 줄여주는 베어링하고 충격을 흡수해서 줄여주는 쇼크 업서버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관 중에서 기계적인 부담이 많은 곳인데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바닥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좌식 생활이 더욱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40대 미만의 환자들은 주로 전후방 십자인대하고 뇌외측 등의 인대 손상, 그리고 연골판 파열 등의 외상성 질환이 흔하고요. 50에서 70대 연령의 경우는 관절 연골판하고 연골이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빨리 발견해 초기 치료로 건강을 회복하면 좋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가 어렵다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인공관절 수술이다. 무릎 관절의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지만 수술 후 반드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재활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 하지만 단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효과적인 재활이 가능하다. 수술 직후부터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자유롭게 걷게 되기까지 경과 시간에 따라서 여러 시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통증 및 부종의 조절이나 또는 체중 부하나 무릎 각도 운동 정도라든가 근력 강화나 균형 유지, 그리고 보행 보조기의 종류와 사용 여부에 따라서 그 시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다음 시기로의 진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수술받은 각 환자의 연령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기간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우홍 과장과 함께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필요한 재활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사실 무릎은 우리가 평소에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거동이 불편해지게 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수술 후에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길고 긴 재활 기간 동안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이우홍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홍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성인의 2명 중 1명이 이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을 겪고 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퇴행성 관절염과 인공관절 수술 사이의 그 관계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약 16% 정도 증가됐고요. 네. 인공관절 수술은 훨씬 더 많이 약 30%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은 약 6명 중에 1명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65세 이상이라면 남자에선 약 20%, 여자라면 절반 정도의 특히나 여성의 유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특이하게도 그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좀 더 젊은 정도 나이에서의 퇴행성 관절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 이유로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 비만이라든가 또는 좀 젊었을 때 과격한 운동을 해서 관절을 많이 썼다든가 네. 또는 사고라든가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 관절염 환자의 증가의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무릎은 왜 이렇게 탈이 자주 날까요? 무릎은 이제 기계로 따지면 그 베어링이라고 있습니다. 회전에
하는 그 마찰을 좀 줄여주는 그런 기계의 부속품이죠. 네. 베어링하고 쇼크 옵서버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또 부속품인데 그거를 동시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담이 굉장히 많은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라면은 앉아서 생활할 때 쪼그려 앉는다든지 네. 무릎을 꿇고 앉는다든지 또는 남자들의 경우 이제 양반다리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그 앉는 자세 자체가 무릎에 좀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40세 이전에서는 여러 가지 그 십자인대나 외측부인대 또는 연골의 손상 등이 제일 많고요. 네. 60대, 70대쯤 되면 일단 관절을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얻게 되게 되면 이제 뭐 약물이라든지 물리치료로 치료하면 제일 좋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방법이 먹히지 않았을 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술 시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무척 어렵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명확한 공식은 없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일상생활 동작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그때를 이제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좀 보실까요? 네. 일단 관절의 통증이 심하고요. 관절의 부종도 심해가지고 굽히거나 펴지도 못할 때거나 또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거리를 걷지도 못합니다. 계단은 생각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안 써서 힘이 약해져서 무릎이 풀썩풀썩 꺾이기도 하고요.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요. 다음에는 O자나 X자 다리처럼 이렇게 다리가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하고 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여성의 경우는 65세에서 70세 사이에서 수술을 제일 많이 하고요. 남자들의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늦어서 70세에서 75세 정도에서 수술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워낙 아프니까 이제 불편하면서도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큰 수술 자체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수술하는 게 좀 좋겠죠.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위험도하고 이점이 있나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겠어요? 시간이나 비용, 수술, 마취, 출혈 같은 위험 인자보다 얻는 게 좀 더 많을 때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얻는 거라든 게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기를 보면 변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냥 네. 봐도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술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통증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변형이 좋아져서 이렇게 똑바로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성이나 안정성들이 좋아지는 아.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태여 따지자면 그동안 너무 아파서 약을 많이 드셨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럼 약을 안 드시다 보니까 약 해나 또는 약의 부작용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혹시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 수술하기 전에 해볼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하고 이제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라고 그래서 그분의 생활 양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네. 가장 큰 건 체중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중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해볼 수 있고 네. 걷는 데 도움이 되는 보행 보조기 같은 거를 이제 워커나 또는 요즘은 왜 중간에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보행 보조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뭐 워커라든지 이런 것도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다음에 관절 내 주사 치료, 스테로이드나 하이알루론산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폴로 치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겁이 좀 나셔요. 네. 그쵸. 예, 좀 하기 좀 겁나기도 하고 무섭고, 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꾸 늦추려고 하시는데 네. 또 너무 늦추거나 너무 안 하시게 되면 못 걷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적정한 시기에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오히려 좋은 생활상을 걷거나 이런 데 있어서 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수술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그 내 몸에 들어갈 인공관절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할지가 이제 궁금할 텐데요. 이제 인공관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의 인공관절 구성은 일단 허벅지뼈와 종아리뼈의 두 개 각각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네. 그 사이를 연골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의 경우에는 그 티타늄 같이 좀 가볍고 질긴 그런 금속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도 폴리에스틸렌이라고 해서 단단하고 가벼운 탄성이 좋은 물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속들이 뼈하고 좀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접착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본 시멘트, 뼈 시멘트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 금속 표면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 가지고 뼈에 들어가서 서로 자라 들어가서 합쳐지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수술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복잡한가요? 어떻습니까? 많이 복잡합니다. 수술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쪽 대퇴골조를 좀 잘 잘라가지고요. 이따가 들어갈 쇠 부속품이 잘 맞게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옆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다음에 경골 부분의 윗들을 좀 잘라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슬개골이라고 그러죠. 무릎 네. 앞에 있는 뼈, 고기도 역시 잘라낸 다음에 각각의 부속품을 다 끼워 넣습니다. 대퇴골 거 끼워 놓고 경골 거 끼워 놓고 중간에 플라스틱 부분도 끼워 놓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슬개골 부분도 끼워 놓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네. 역시 무슨 소리인지 잘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동영상을 보시면 일단 절개를 하게 되고요. 네. 양쪽을 벌려가지고 다른 조직들을 건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치웁니다. 네. 치운 다음에 이제 뼈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뼈만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술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런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계를 장착을 하고요. 알맞게 잘라내려면 정확하게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틀을 씌운 다음에 앞에 잘라내고 네. 그다음에 위에 잘라내고 또 아래를 잘라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 되죠. 이따가 부속품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또 역시 아래도 잘라야 되고 여기 슬개골도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네. 각각의 부속품을 아래다 끼고 위에다 끼고 그다음에 슬개골 앞쪽에다 끼고 그다음에 다 조립을 한 다음에 딸깍하고 껴놓으면 관절의 역할을 하게 되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좀 쉽게 다가오네요. 네.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요. 아마 움직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고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수술하고 나면 회복실로 가게 되는데요. 네. 회복실에서 이제 정신이 들은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병실로 가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병실쯤 되셨으면 이제 좀 정신이 들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주위를 둘러보면 기본적으로는 무릎에 이렇게 붕대가 감겨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는 수액 공급 같은 걸 하기 위한 정맥 주사가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변줄도 연결이 되고요. 그 수술한 자리에서 이제 진물 같은 게 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배액하기 위한 그 튜브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붓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한 이런 의료용 스타킹 같은 게 신겨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관절을 천천히 기계로 움직여줘서 부종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기계가 이렇게 설치돼 있을 수도 있을 네. 겁니다. 일단 퇴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활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서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다음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퇴원을 할 때 기준이 있는데 한 90도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30m 정도 걸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맨발로 걷는 거는 아니고요. 뭔가 목발이나 아니면 워커나 이런 걸 이용해서 걸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진물도 안 나야 되고 네. 통증도 좀 줄고 부기도 좀 줄은 상태에서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네. 집으로. 근데 그 상태에서 계단은 못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생활 양상을 하실 수 있는 무대를 1층에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 집으로 닫힌 들어가기 건물에 전에. 네. 네. 그래서 요 거실이라면 문턱도 좀 없어야 되고요. 가다가 걸릴 수 있거든요. 워커 같은 것들이. 네. 네. 문턱이 좀 없어야 되고요. 거실이라면 이제 러그 같은 깔개도 있으면 좀 안 되고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오면 그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조그만 동물이라든가 장난감 같은 거 좀 치워주셔야 되고요. 전기선 같은 것도 바퀴 같은 데 굴러가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치워야 되고 그다음에 의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일어나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높이는 게 일어나기는 쉬우십니다. 네. 그래서 또 단단한 베개 같은 거를 올려놓으셔가지고 일어나기 쉽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는 뭐 간단한 손 닿기 쉬운 것들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자는 침실의 경우에는 네. 침대는 좀 낮은 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돌아 앉아서 발을 내렸을 때 발이 안 닿고 대롱대롱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네. 바로 돌자마자 발이 닿을 수 있는 좀 낮은 침대가 좋다고 그러고요. 네. 변기에 만들어진 변기 의자들은 밤에 화장실 안 가도 좋기는 합니다만 각자의 이제 선택일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누운 침대 바로 옆에 전등이라든지 전화기라든지 또는 비상 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손 닿는 데 있는 게 좋고요. 꼭 필요하겠네요. 꼭 움직이지 못할 때 전화가 안 되면 좀 어려우니까요. 손 닿는 그쵸. 데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거보다도 조금 더 넓은 범위가 필요하다면 저희 신발 같은 거 다루는 긴 손잡이 다른 리처라고 이런 것들 있어요. 이용하시면은 네. 훨씬 좀 쉽게 그런 손 안 닿는 것들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혼자 이제 샤워하거나 그럴 때 기본적으로 욕실에서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으셔야 되고요. 네. 변기경은 이렇게 좀 높이고 손잡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면서 안전하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욕조에서는 좀 앉아야 되고요. 이런 손잡이를 꼭 달아줘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점들이 많으니까 이제 수술도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인공관절이 도대체 수명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쓰일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15년에서 20년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 그림은 이제 재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과거에 수술했던 부신입니다. 이 각도가 많이 좀 틀어져 있고요. 네. 옆에서 봐서도 많이 변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공관절은 인공물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질이 아니어서 그 자체가 닳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헐거워지게 되고요. 네. 어떤 기계든지 부속이 이제 닳으면서 헐거워지게 되는데 그렇죠. 부속 자체가 닳아서 헐거워질 수도 있고 또는 부속하고 뼈가 연접하는 그 접착면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염증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또 그 헐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결국은 헐거워지다 보면 변형이 일어나고 통증이 생기고 결국은 쓰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15년 내지 20년 정도 쓰기 때문에 여명을 생각해서 수술 시기를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가능한 한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좀 할 때까지 해보고 수술은 마지막 방법으로 쓰는, 그래야 나중에 재수술 안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쓸 수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미 한번 수술하신 분이 이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은 끝난 상태인 경우가 한 80쯤 또는 90쯤 돼서 돌아오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수술을 좀 금기시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수술 자체가 꼭 금기는 아니고 해드릴 수 있으면 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수술을 했을 경우 이 그림에서도 보면 과거는 여기가 좀 짧았었는데 여기는 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더 긴 게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뼈의 상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수술하기가 어렵거나 쉽거나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도 결정이 되고 그 결과 얼마나 잘 쓰실 수 있느냐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큰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회복 기간이 좀 길 텐데요. 통증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수술 후에 통증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통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진통제로 해결을 합니다만 진통제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먹는 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도 엉덩이 주사가 있고 정맥 주사가 있고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도 더 먹기도 싫고 주사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붙이는 것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병원에서 일이긴 합니다만 이 환자마다 통증의 역치라는 게 다릅니다. 누구는 한 알 먹어도 충분히 안 아프고 누구는 네. 두 알 먹어도 아픈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역치가 달라서 그걸 일일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스위치를 누르면 그때마다 약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2번 누르고도 편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아프니까 더 누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누르면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과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더 눌러도 약이 안 들어가게 세팅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누른다고 10번어치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일정 부분 이상은 또 안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환자의 통증 조절하는 데 굉장히 좀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활을 위한 운동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수술 후에 조금 시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치료 시기는 어쨌든 그 수술 직후부터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걷는다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일상생활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레저나 운동 같은 거에 대해서 복귀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각 시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때 뭐를 하고 저때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는 이게 무릎에 통증이나 부종은 이제 잘 되어 있나 이런 걸 보게 되고요.
체중 부하나 무릎 각도 운동의 정도 또는 근력 강화나 균형의 유지 그리고 보행 보조기 종류나 사용 여부에 따라서 다음 시기로 이제 진입을 할 것이냐 또는 지금 시기에서 조금 더 운동을 시켜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각 환자분들의 연령이라든가 신체 상태에 따라서 진입 시기를 조금 늦출 수도 있겠습니다. 네, 먼저 수술 직후기 운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누워서 하는 운동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요? 네, 그림을 보시면 일단 누워가지고 이 트로켄터롤이라고 해서 대전자 롤이라고 합니다. 고관절 주위에 롤을 갖다 대려가지고 고관절이 밖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요. 네. 목적은 고관절을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만 돌아가는 순간 무릎이 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거는 반은 무릎이 굽어지지 않고 수술한 자리는 무릎이니까요. 네. 굳어지지 않게 해주려고 돌아가지 않게 하고요. 다음에 여기도 보면 무릎을 굽힌 상태가 유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뒤꿈치에다 롤을 하나 대놨습니다. 그러면 자체 무게에 의해서 무릎이 펴지는 쪽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다고 그래서 무릎 밑에다 이런 거로 고여놓는 거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무릎이 굽어진 상태로 굳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운동들도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운동을 할까요? 누워서 하는 운동을 먼저 하게 됩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크게 힘 키우는 운동으로 나눌 수도 있고 다음에 관절 운동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힘 키우는 운동은 무릎을 평평한 상태에서 누르게 되는 대퇴사두근에 대한 운동입니다. 다음은 다리를 쭉 펴서 이 뒤꿈치를 30cm 정도 드는 정도인데요. 이거 처음에는 몇 초도 못 하십니다.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자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수록 힘도 좀 생기시면서 꽤 오랫동안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앵클 펌프라고 그래서 그 발목을 까딱까딱 하는데 그냥 까딱까딱 하는 건 아니고 최대로 뻗고 버티다가 또 최대로 젖히다가 앞으로 뒤로 하면서 이 종아리 근육을 움직임으로 해서 펌프의 역할을 하게 돼서 부종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힐 슬라이드라고 그래서 뒤꿈치를 바닥에다 딱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당기면 무릎이 굽어집니다. 역시 목표는 무릎입니다. 네. 그래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침대를 이제 들어갈 때 또 침대에서 벗어 나올 때 또 조금씩 움직일 때도 좀 요령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요령이 있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침대 밖에서 움직일 때는 워커라고 그래서 안정성이 좋은 좀 널널한 그런 보조기를 쓰는데요. 높이를 결정하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손목의 높이와 워커의 손잡이 정도가 대충 맞게 그 높이를 요 밑에 보면 딸깍딸깍 해가지고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다음에 거두를 때는 아픈 쪽 똑바로 선 상태에서 여기 이제 왼쪽을 수술했다고 치고요. 네. 왼발을 먼저 내밀고 워커 내밀고 오른발이 따라가는 이런 장식으로 돼 있고요. 다음에 섰다가 침대로 갈 때는 조금씩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이 무릎의 뒤가 그 침대에 닿게 합니다. 그 다음엔 아픈 다리 여기서는 이제 왼쪽으로 돼 있는데요. 수술한 쪽을 슬쩍 내밀면서 수술 안 한 쪽으로 버티면서 주저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몸을 떼구르르 돌리면 침대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제 서 있다가 앉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뒤로 좀 보면서 그 무릎의 뒤쪽이 의자에 닿는가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한 손은 워커에 한 손은 의자에 팔걸이에다 대고 안 아픈 쪽 다리 여기서는 오른쪽이 되겠는데요. 수술한 쪽 다리는 앞으로 빼는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버티면서 천천히 앉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 걸음으로 조금 뒤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엔 또 반대로 침대에 누워있다 나오는 건데 역순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때 아픈 쪽에 힘주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옆에서 좀 아픈 쪽을 슬쩍 눌러가지고 도와주는 쪽으로 하시면 훨씬 좀 쉽게 됐습니다. 네. 네. 자, 아마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운동을 좀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조금 움직이는 게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 지팡이를 또 사용해도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워커는 이게 네발잡이로 굉장히 그 면적이 크고 그렇죠. 부피도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지팡이는 그거보다 이제 부피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민첩하게 다닐 수 있겠죠.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지팡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발수를 보면 네 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세 발짜리도 있긴 합니다만 네 발, 같은 네 발이라도 조금 더 작은 네 발이고요. 그다음에 단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발일 경우는 이 밑에 닿는 면적이 넓어서 안정성이 좀 좋은 편이고요. 네. 하지만 부피가 역시 크다 보니까 빨리빨리 움직이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잘 하실 줄 알게 되면 나중에는 요 한 발짜리를 바꿔주게 되는 이런 양상으로 되게 됩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수술 직후에는 이제 붓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조금씩 운동을 해주면서 뭔가 무릎 운동에 또 시동을 걸어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수술 후 첫 일주일을 갖다가 다시 세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림 좀 보시겠습니다. 네. 한냉 치료나 이런 것들은 곧바로 차가운 치료를 곧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2시간당 20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최소 네. 하루 3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받으면서 의자에 앉기를 15분 정도, 그리고 최소한의 도움으로 워커도 사용하고 다리도 조금씩 이렇게 버텨보면서 체중 부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화장실 가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운동들을 하고, 그때의 목표는 무릎을 최소한 0도에서 네. 90도 정도를 굽히는 운동은 만들어야 됩니다. 90도 정도.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3일째부터 어떤 운동을 하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래도 좀 운동의 각도를 좀 넓히는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림을 또 보시면요. 아까는 그 침대 위에서는 좀 작은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네. 좀 며칠 지나서 조금 더 큰 운동을 앉아서 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최대한 뻗고 무릎을 필 수 있는 만큼 핍니다. 그 다음에 고개 지나고 나면 천천히 내려서 반대로 굽힐 수 있는 만큼 또 굽힙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쭉 폈다, 쭉 굽혔다 네. 이런 양상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다리를 벌리는 쪽입니다. 네. 역시 누워서 하는데요. 이 운동 방법은 다리를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립니다. 이때 고무줄이나 이런 무거운 거를 다루지는 않고요. 빈몸으로만 합니다. 벌렸다가 또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오므렸다 반복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기능 진행기입니다. 보통 수술 후 2주에서 6주 사이 기간인데요. 근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기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재활이 좀 진행이 되어야지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각 단계마다 그 단계를 끝내고 다음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서 이제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기준이 될 텐데요. 네. 그 화면을 좀 보시면 1기에서 2기로 진입할 때의 기준은 하지거상 운동이라고 해서 다리 쭉 뻗어서 드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혼자 알아서 각도를 0도에서 90도는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에 통증이나 염증을 이제 최소화해야 되고요. 다음에 독립적으로 혼자 알맞은 보행 교육이라서 워커일 수도 있고 지팡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30m는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화장실 출입 이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무릎 관절의 기능을 되찾아가는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또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지 좀 살펴볼 텐데요. 햄스트링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운동일까요?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그 의자나 그 벽 같은 데다 두 손을 지지를 하고 서가지고요. 네. 그 아픈 다리, 아마 수술한 쪽이 될 텐데요. 아픈 다리를 90도 뒤로 굽힙니다. 이때 뒤꿈치는 이제 하늘을 보게 되는데요. 네. 목적은 햄스트링이라고 해서 허벅지의 뒤쪽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도 역시 그 모래주머니를 쓰기는 조금 빠르고요. 네. 그냥 빈 몸으로만 굽혀서 가만히 버티다 내리고 또 가만히 굽혔다 내리고 하는 걸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화 운동을 했으면 꼭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 중에는 여기 아까 햄스트링이라고 그랬던 허벅지의 뒤쪽을 네.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네. 허벅지에다 깍지 끼고 다리를 펴는 거죠. 굽힌 상태였다가 펴면 이쪽 뒤가 쭉 늘어나게 되는 그런 운동이고요. 네. 이번에는 대퇴사두근이라고 그래서 허벅지 앞쪽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입니다. 요 발목을 잡고 서서 요 그냥 하면 좀 어렵고요. 네. 손을 갖다가 그 벽 같은 데 좀 지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의자 뒤나. 네. 그리고 이 다리를 쭉 뒤로 당겨주면 이쪽 앞 근육이 당겨지는 늘어나게 되는 스트레칭이고 다음엔 종아리 근육을 갖다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손은 벽에다 대고 한쪽 다리는 앞에다 그래서 체중을 지지하고 한쪽 다리는 무릎이 굽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쭉
요쪽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는 이런 스트레칭 운동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동화 운동인데요. 근데 무릎을 좀 움직이는 운동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수술을 해놓은 상처이기 때문에 네. 수술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아.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흉터가 되면 굉장히 딱딱하고 잘 안 움직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미리 그 수술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굳어지지 않게 그 예방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보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수술한 자리지요. 실밥을 뽑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냥 요 주위들이 많이 굳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요 두 손으로 슬개골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를 잡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이런 방법으로 슬개골에 대한 가동화 운동을 도수치료로서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그 재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재활 운동을 잘 해왔다면은 이제 어떤 운동의 강도를 좀 높일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쯤 되면 한 2, 3주가 흘러간 시절인데요. 이때부터는 강도를 조금 높여서 환자가 좀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그런 것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많은 방법은 이제 실내 자전거를 타는 방법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죠. 네. 이때 그냥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또 다치거나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동반자가 도와주셔야 되고요. 실내 자전거 타기를 5 내지 10분 정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벽에다 등을 대고 네. 벽 미끄러져 내리게 하고 천천히 벽에 대고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무릎을 90도 정도 이상으로 내려가지는 말고요. 네. 이 정도 돼서 만약 아프다면 조금 덜 내려오면 됩니다. 네.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고 일어났다가. 예, 그러다 또 내려오고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 목적은 그 대퇴사두근의 강화 운동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옆으로 걷는 것, 그리고 반기마 자세,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을까요? 지금쯤에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 또 다음 단계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옆걸음인데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음에는 반대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네. 이때 한 다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모든 체중을 한 다리로만 버텨주는 시계가 잠깐이라도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하니까 이게 짧게 되긴 합니다만 네. 그런 거를 연습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반기마 자세라고 해서 스쿼트에 이제 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방법은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요. 팔은 양쪽 손을 들고 한 30cm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방법입니다.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세 잡고 서서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목적은 역시 대퇴사두근의 강화 운동입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수술 후 6주에서 12주까지의 재활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이제 진보적 기능기라고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대충 할 수 있는 것들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충보다는 좀 더 강한 강도로서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얘기합니다. 네. 그림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30m에서 좀 걸었었으면 100m 정도 이상 걸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목표가 보조기구 없이 보행을 점점 거리를 늘리게 되고요. 다음에 또 보조기구 없이 정적이거나 동적의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네. 다음에 다리의 원심성, 구심성 조절, 근육의 힘, 지구력의 강화. 이때 또 가장 중요한 각도가 120도까지는 만들어야 됩니다. 네. 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제 활동기입니다. 이제 수술 후에 석 달 정도가 지난 건데요.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편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보통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요. 하지의 근력이나 지구를 유지 개선시킴으로 해서 환자에게 보통 할 수 있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레저나 스포츠의 복귀까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진입 기준이 또 있는데요. 네. 이때로 들어서려면 최소한 120도는 돼야 되고요. 네. 각도가. 그다음에 수술하지 않은 쪽이 정상이었다고 칠 때 그때의 90% 정도의 근력은 돼야 됩니다. 수술한 쪽이. 그다음에 통증하고 부종이 최소로
거의 없어야 되겠죠. 이제 석 네. 달이나 됐으니까. 다음에 여러 가지 임상 검사상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시기에는 진짜 운동다운 운동을 해도 될까요? 훨씬 더 강한 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계단 오르내리기인데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올라가고 오른쪽 왼쪽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왼쪽 오른쪽 올라가고 왼쪽 오른쪽 네. 내려옵니다. 저 필라테스에서 배우셨어요? 하는 거죠? 네. 오, 상당히 있어요. 강합니다. 네. 그 생각보다는 조금 어렵고 저 강도가 높은 걸로 되어 되게 있습니다. 힘든데. 그러면 이제 뭐 수영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이 물에서 하는 운동이 일단 물에서 부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부드러운 저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력이 무릎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근육의 근력 운동도 가능하고요. 또한 유산소 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뭐 꼭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근에 보면 아마 아쿠아로빅이라고 연배 좀 많으신 분들 수영장에서 많이들 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의 깊이가 좀 중요한데요. 너무 깊은 데 들어가시면 떠버려서 안 걷기가 되고. 좀 어렵고요. 네. 너무 낮으면 또 부력이 좀 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무릎에 부담이 좀 많이 생기실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대충 한 가슴 깊이 높이 정도에서 조금씩 깊은데 낮은데 가보시면서 왜냐하면 체중도 조금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력이 그렇죠. 다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감을 좀 하셔서 대충 가슴 깊이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그냥 걷는 겁니다. 천천히. 네. 그다음에 물속에서 다리를 옆으로 벌렸다 오므렸다. 앞으로 뻗었다 뒤로 뻗었다. 네. 그다음에 무릎을 쭉 폈다 굽혔다. 굉장히 간단한 운동인데 생각보다 운동량이 꽤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안전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운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력 운동이 많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휴식이나 약물요법 등으로 일단 급성기 통증이 출근하면 그 다음에 꼭 운동을 병행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의 경우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 때문에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2주 이상 안 쓰게 되면 근육이 말라버리는 약화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네. 또 통증이 있게 되면 근육의 경우는 굳게도 됩니다. 딱딱하게. 그러면 근육의 각도도 줄게 되고 근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반대로 근육을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도 좋아지고 근지구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관절의 각도도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얻기 때문에 꼭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내 근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제 정확하게 또 수치로 볼 수 있는 검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검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 등속성 운동 검사하고 치료 장비라고 그러는데요. 각 관절에 대해서 각 각속도에 대해서 정확한 근력이나 근지구력을 안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뿐 아니라 스포츠 의학에서도 꼭 필요한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균형 검사 분석 치료기라고 그래서 네. 이 경우 이제 노인들의 경우 수술한 이후에도 물론 당연히 쓰긴 합니다만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인의 낙상 위험도라든지 또는 운동선수의 무게중심 이동 연습 등에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까 그 균형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균형 운동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을 도와주는 보조 기구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쿼트 아까 세미 스쿼트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앉았다 일어났다를 좀 도와주는 그런 아. 보조 운동 훈련 기기입니다. 네. 일단 일어나야 운동을 하니까요. 일어난 때 무릎의 부담이 꽤 큽니다. 그때 이런 방법으로 쓸 수 있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아예 워커인데요. 네. 그냥 워커가 아니라 앉은 상태에서 이 전동기를 통해서 여기서 움직여서 모터입니다. 쭉 앉은 상태에서 이런 멜빵을 해서 일으켜주고 또 멜빵이 있어서 네. 주저앉거나 이럴 만한 위험도가 없어서 네. 굉장히 안전하게 걷는 연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네, 그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운동을 과하게 하다가 통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 좀 많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해서 뭐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수없이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결정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낫고
더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 그러다 보면 좀 더 많이 하십니다. 근데 유감스럽지만 과외불급이라고 그래서 네. 너무 하다 보면 또 무리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다음날 또 못 하시고 누워 계시고 그러면 이틀로 따지면 평균 오히려 많이 못 하시는 상황이 네. 또 벌어지십니다. 그래서 요만큼 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하시고 그다음에 요만큼 더 하세요. 그러면 또 그만큼 더 하시고 그래서 그분한테 가능한 한 맞는 정도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따라오셔 주시는 게 네. 혹시나 좀 다치거나 너무 네. 잘못하면 또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왜 수술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수술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 혹시 인공관절 수술에도 쓰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봇이 그 관절 수술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왜 뼈를 깎는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그 모양을 만들어서 그 부품에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모양을 아주 깔끔하게 정밀하게 깎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네. 그러면 부속이 훨씬 더 잘 맞겠죠. 네. 그러면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요. 아. 다음에 피도 좀 덜 나겠죠. 빨리빨리 끝내니까. 네. 그래서 출혈도 좀 적고 그 부품이 잘 맞으니까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할 때도 운동도 훨씬 좀 잘할 수도 있고요. 네. 통증도 좀 적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로봇 수술이 점차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관절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릎 관절인데요. 이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렇고 이 무릎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거를 꼭 말씀해주고 싶은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체중을 적극적으로 줄여주셔야 무릎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무릎의 부담이 줄어야 오래 쓸 수 있고요. 오래 쓸 수 있어야 수술하는 걸 제대로 늦추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재수술하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영향이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체중이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다치지 말아야죠. 아무래도 다치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네. 이미 다친 분들이야 유감스럽습니다만 안 되겠습니다만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하셔서 그 다음에 관절을 잘 부드럽게 쓰실 수 있어야 되지 관절을 또 너무 안 써버리면 네. 그 근육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절이 빨리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재활 운동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단시간으로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그렇고요. 또 그 주변의 가족분들도 그렇고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리는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이라는 게 대부분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그 근육 강화 운동도 있고 각도를 좋아지게 하는 각도 운동도 있고 균형 운동도 있고 되게 그런 것들이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운동들을 듣자마자 금방 이해를 해서 따라온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잘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잘 따라오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또 잘 걷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환자분들도 그리고 또 가족분들도 이렇게 의지를 하고 함께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공관절을 오랫동안 내 관절인 것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인공관절에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거나 또 압박을 줄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또 몇몇 농사짓는 환자들의 경우에 인공관절 재수술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이유가 수술 후에 충분한 회복이나 어떤 재활 없이 수술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충분한 재활이 중요하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